한국에 온 지 26년째. 이제는 보양식 마니아가 됐다는데. 오스트리아 날씨 여름에라도 뭐 그렇게 30도 넘어가는 그런 아니면 무덥고 뭐 이런 습기 많은 그런 날씨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처음에 여름에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더워요. 습도 너무 높으니까 뭐 땀이 계속 나고 축축하고 기운이 빠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럴 때 뭔가 좀 힘이 나게 하는 음식 없냐. 다양한 보양식을 먹어봤지만 나는 이 보양식이 최고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보양식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대표적인 보양식, 고기도 들어있고 따뜻한 탕이면서 여러 가지 야채, 그다음 한약재 또 같이 들어가서 다니는 그런 아주 좋은 대표적인 보양식이 있습니다. 채소와 한약재가 같이 들어가는 따뜻한 탕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 보양식을 즐긴다는데 건강한 여름을 나기에는 보양식만한 게 없다고 한다. 잠시 후 기다렸던 계산탕 아이가 삼계탕.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보양 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제가 선택한 최고의 꼭다른 음식은 바로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삼계탕입니다. 영아빠 삼계탕. 한의사 50인이 선정한 대한민국 5대 보양식. 1위는 바로 삼계탕. 지친 몸을 보강해주는 명실공히 국민 보양식인데 닭고기는 원기의 복에 탁월한 균형이 있으며 인삼, 환기 등의 약재는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여러 보양식 중 삼계탕을 최고로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직접 먹으면서 느끼는 건 일단은 온몸에서 따뜻한 기운 쭉 오면서 소화도 해지고 그 다음 먹고 나서 깨어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보양식은 최고예요. 이제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이 된 삼계탕.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대한호 한의사에게 삼계탕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음식용 삼계탕이 있고 한의사만 아는 한약용 삼계탕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의사만 하는 한약용 삼계탕이 있다? 그 실체를 공개하겠다며 대한호 한의사는 대학 시절 자신이 공부한 강의록을 제작진 앞에 꺼내놓는데 대체 한약 삼계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한의대 강의에 임상특강이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본과 3학년 때 임상에 유능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본인들의 경험을 강의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이 임상특강 이 강의록에 보면 이 한약 삼계탕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의대에서 삼계탕 처방을 가르쳤다? 이 30년 전만 해도 한의대에서는 임상경험방이라 하여 한의학 교수나 선배들의 임상 처방을 정리해 교재로 사용했다는데 임상경험방을 보면요. 기운이 적을 때 먹는 특별한 약에 인삼환기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환기탕을 다리는 방법에 세 번째 한방 삼계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대한호 한의사는 대학 시절 임상경험방에 나온 특별한 방법대로 한약 삼계탕을 만들어 먹고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날 때도 사실은 사망을 했다가 다시 이제 소생을 했었고요. 3살 때도 3층에서 낙상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혼절한 적이 있고 어릴 때 내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많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한의대를 들어왔는데 공부량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 삼계탕을 여름에 꾸준히 복용을 해서 체력적인 면과 어떤 소화기 면 이런 면들이 저는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한약 삼계탕, 우리가 먹는 일반 삼계탕과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한약 삼계탕 재료입니다. 일반 삼계탕에 쓰는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과 황계인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
재료는 황기랑 인삼으로 같은데요. 음식용 재료 같은 경우에는 4년근 인삼을 쓰는 거고요. 황기는 1년근 황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황기랑 인삼은 이 6년근이 가장 약효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약 삼계탕은 꼭 6년근 인삼과 6년근 황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몸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약으로 먹는 삼계탕이다 보니 같은 재료라도 약효가 훨씬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인삼과 황기는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약재인데 그 중요성만큼이나 재료의 양이 일반 삼계탕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였다. 한 첩이라 그래서 20g 정도가 인삼이 들어갈 때의 이제 적정량이라고 보는데요. 보양적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약 삼계탕을 할 때는 인삼을 최대 300g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6년근 같은 경우에는 한 10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한약 삼계탕이라 닭보다는 약재의 효능을 더 부각한다는데 그렇다면 한약 삼계탕은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일반 삼계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삼과 황기, 그리고 생강, 마늘, 대추, 찹쌀이 기본 재료인데 당기도 들어가구나. 거기에 질환과 성별에 따라 다른 약재를 더 첨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당귀랑 오가피를 주로 이제 많이 넣는데요. 당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고혈 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생리불순, 생리통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오가피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강근고라는 작용, 근육과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좀 더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약 삼계탕에 사용하는 닭은 조금 더 특별하다는데 반드시 1kg이 넘는 토종닭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그 닭의 기운이 강해서 약용으로 나올 수 있는 양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닭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다고 봅니다. 그 닭의 따뜻한 그 양기를 우리가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숙한 닭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닭 속에 찹쌀과 인삼, 황기, 생강, 마늘을 넣고 잘 봉합한 후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는데 이때 모든 재료를 다 넣지 말고 절반 정도만 넣고 끓인다고 한다. 또한 대추의 경우 씨가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보고 꼭 씨를 제거한 후 넣어야 한다는데 재료가 한번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해줄인 후 토종닭의 육즙과 인삼, 황기의 약효가 충분히 우러나도록 6시간 정도 달여준다고 한다. 다 된 것 같은데요. 푸구와 진한 국물이 일품인 한약 삼계탕. 일단 고기부터 건져내 보는데 이거만 되는 거네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한약 삼계탕을 만들기 위한 진짜 시작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아직 한약 삼계탕이 완성된 게 아니다? 한약 삼계탕을 할 때는 고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 국물만 가지고 여기에다 한약을 더 넣어가지고 한약 삼계탕을 만드는 겁니다. 한약 삼계탕은 닭고기를 먹는 일반 삼계탕과는 달리 삼계탕을 우린 국물이 추가되는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 재료를 똑같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늘만 빼는 겁니다. 마늘만 빼고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2시간 정도 끓여주는 겁니다. 처음과 같은 양의 인삼, 황기, 대추, 생강을 넣고 다시 한번 달여준 후 성취하면 삼계탕의 보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맛있는데요. 인삼과 황기 맛이 아주 잘 우러났습니다. 한약 삼계탕,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그냥 한약 같은데요? 한약 맛이 좀 네. 삼계탕의 맛은 전혀 없고요. 한약. 닭 한 마리로 완성한 한약 삼계탕은 한 번 끓이면 10회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끓인 거 가지고 초복에 한 2, 3일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복에 다시 만드셔가지고 또 2, 3일 정도 복용하시고 또 말복에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겁니다. 배한호 한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여름철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 한약 삼계탕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데 삼촌도 한의사고 이모부도 한의사고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제가 여름만 되고 이러면 삼계탕을 이런 형태로 해주셔가지고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기력 회복은 물론 잔병 치료 없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었다고 한다. 제 몸에서 이제 뭐 더우면서 나는 식은땀이나 이런 양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식욕이 여름에는 특히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식욕도 바로바로 이제 생기게 되고 팔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도 바로 힘이 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 딱 이거는 복용을 하시면 바로 힘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50인의 한의사가 추천한 대한민국 5대 보양식.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도 자신의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한다. 양기의 발현은 땀으로 나타나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양기가 많이 손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보양식, 삼계탕이라든지 염소탕이라든지 추어탕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복질이라든지 장어탕이라든지 낙지탕 같은 경우, 오리탕 같은 경우에는 보온 효과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갈증이 나고 또 보면은 기력이 많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양식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 드시면 한결 더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식재료는 금이와 울금입니다. 영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많이 다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몸이 가벼워져서 좋고요. 어디에 악창들이 없어져도 좋고 허리가 이렇게 빠지게 그럴 수 있어도 정말 좋고 행복해요. 현미 한 그릇 먹으면 또 영양소를 따라가려면 100ml 20그릇을 먹어야 되고